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8차 시이고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사건과 경우의 수가 각각 뭔지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이제 모든 이제 그 결과, 시행의 결과로 이제 나온 그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이제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것을 우리는 시행이라 한다 했었죠. 그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것을 사건이라 하고요. 사건의 경우의 가지수, 이거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지난 시간 거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네, 그렇게 이제 될 때 우리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이때는 그럼 어떻게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번 시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게 힘드네요. 아이고야. 자, 볼게요. 생각톡을 보면 승민이는 새로운 스케이트보드를 조립하기 위해 판과 바퀴를 구입하였다. 승민이가 찾아간 스케이트보드 가게에는 3가지 종류의 판과 2가지 종류의 바퀴가 있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에서는 판과 바퀴를 각각 한 종류씩 선택해서 스케이트보드를 조립할 때 승민이가 스케이트보드를 조립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이트보드를 조립한다고 하면 판 하나, 이 3개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퀴 2개 중에서도 무조건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이게 판을 선택하는 사건과 바퀴를 선택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상황이 맞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맞으니까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 생각톡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조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판의 종류는 3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바퀴 종류는 2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초록색 판을 선택했다. 그러면 분홍색, 연두색 이렇게 이제 2개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기죠. 하나당 2개씩 생긴다 이 말입니다. 보라색을 선택해도 분홍색, 연두색, 그리고 이제 주황색을 선택해도 분홍색, 연두색 이렇게 판을 하나씩 선택하는 상황마다 똑같은 이제 바퀴를 선택하는 상황이 똑같이 2가지씩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거는 이제 사건, 이거 이제 판을 선택하는 사건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랑 똑같죠. 그래서 판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총 3가지인데 각각마다 이제 2가지씩 이제 바퀴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3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6가지의 경우만큼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조립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생긴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이용하면 편하다에 이제 해당하는 그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수형도라고 이제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수형도고요. 영어로 하면 트리예요, 트리. 요거 이제 수형도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파악을 하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 좋아서 수형도로 설명을 많이 한다. 근데 이제 각각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다라고 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M 곱하기 N.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보기를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주사위 A를 던졌을 때 이제 나오는 이제 눈의 수가 1, 2, 3, 4, 5, 6 해가지고 총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동시에 던지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주사위 B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도 1, 2, 3, 4, 5, 6 해가지고 6가지입니다. 이걸 수영도로 나타내면 이제 A와 B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A가 만약에 1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B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이제 나오죠. 6가지가 나오는데 2가 만약에 A가 2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B도 각각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1 하나 선택할 때 그렇고 2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3이 나왔을 때도 몇 가지? 6가지 4가 나왔을 때도 6가지 5가 나왔을 때도 6가지 6이 나왔을 때도 6가지씩 이렇게 이제 각각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A, B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온다? A를 던졌을 때 나오는 A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 이제 총 6개. 거기 각각마다 B가 6가지씩 붙기 때문에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총 36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그 경우를 우리는 요 순서쌍을 이용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다라고 하면 A에서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B에서도 3이 나오는 경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A에서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B에서 6이 나오는 상황. 각각의 순서쌍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형도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지만 여기 있는 순서쌍도 순서쌍으로 요걸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5번을 풀어볼게요. 영현이는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포장하려고 한다. 5종류의 포장지와 4종류의 끈을 각각 한 가지씩 사용해서 포장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는 포장지를 선택하는 사건 B는 끈을 선택하는 사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B, 끈을 4개 선택할 수 있죠. 그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제 포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포장은 이제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죠? 끈과 이제 포장지를 동시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해서 총 20가지.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6번을 볼게요. 윤진의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길은 2가지이고 서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은 3가지이다. 윤지가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을 거쳐 도서관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 보세요.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집에서 2가지 길을 선택해서 서점으로 갔다가 요 중에서 3가지 길을 선택해서 도서관을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사건 2개를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집에서 서점으로 가는 걸 이제 사건 A라 볼 수 있고요. 서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이 사건을 사건 B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서점까지 갈 때 우리는 A 길을 선택하거나 B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서점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는 1번 길, 2번 길, 3번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 있죠. 되돌아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그러니까 집에서 도서관까지 만약에 가려고 하면 무조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는 총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여기 1, 2, 3 중에 하나 선택하는 3가지. 이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2 곱하기 3은 6가지. 6가지 경우의 수는 6이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모든 경우는 6가지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만약에 이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쌍으로 이 경우를 나타낸다고 하면 A1, 그 다음에 A, 2, A, 3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b, 1, b, 2, b, 3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b, 2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B 길을 선택했다가 2번 길을 선택하는 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도서관을 갈 때 요 순서상 중에 하나로만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는 요 두 가지에서 1번을 선택하냐, 2번을 선택하냐, 3을 선택하냐 하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곱해져서 6가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장의 카드를 한 장씩 차례대로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자연수, 두 자리의 자연수를 갖다 구하려고 하면 일단 1, 2, 3, 4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겠죠.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사건 A,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10의 자리를 뽑는 10의 자리, 숫자를 뽑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낫겠네요. 10의 자리, 숫자를 뽑는 사건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사건 B는 1의 자리 숫자를 뽑는 사건이라고 이제 두면 여기 있는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야 뭐가 됩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이거를 갖다가 살펴보면 됩니다. 일단 풀이를 살펴보면 10의 자리,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1, 2, 3, 4 해가지고 총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에 온 숫자를 제외한 3가지가 나오게 된다. 즉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제 뭐다? 3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영도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내면, 만약에 10의 자리에 숫자가 1이 왔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를 이제 한 장씩 차례대로 뽑아야 되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2, 3, 4 해가지고 총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만약에 1이랑 2 선택했다 하면 이제 뽑아서 나오는 숫자는 12인 거죠. 그리고 1, 3 뽑았다 하면 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3. 그리고 1, 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뽑았으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1, 4 뽑는 거랑 4, 1 뽑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1, 4 그러니까 1, 4 A에서 1 뽑고 B에서 4 뽑는 경우랑 A에서 4 뽑고 B에서 1 뽑는 경우는 서로 이제 다른 경우예요. 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 여기서는 14인 거고요. 여기서는 41인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마다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제 3가지씩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 그래서 이제 12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건 일단 이제 1, 2, 3, 4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4가지였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의 자리. 그리고 여기가 1의 자리. 이걸 이제 동시에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앞에 10의 자리에서 하나 뽑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밖에 올 수밖에 없다. 3가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동시에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해서 10이다. 요렇게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